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은요,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종목 수가 하락하는 종목 대비 훨씬 많은 하루여서 일단 기분 좋습니다. 제 포트에서도 급등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등장을 했기 때문이지요. 밀고 당기기, 일명 밀당이라고 하죠. 시장은 정말 밀당의 고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장에 밀당을 휘둘리며 매일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이 종목과의 밀당을 좀 잘 해야 될 텐데요. 종목이 오르면서 날 유혹하네? 그럼 난 미련 없이 떠나주지. 종목이 내리면서 날 위협하네? 그럼 그때 좀 쳐다볼까? 이런 확률 싸움에서 조금은 더 밀고 당기기를 잘 해나간다면 우리는 종목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밀당을 할 종목은 무엇일까요? 박민영의 SNS 통해서 확인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두 분 곧장 인사 나누고 포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요 박재영 차장님,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오늘의 시간을 또 꾸려 나갈 텐데요. 오늘 제 포트에 오전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겁이 나서 덜컥 일단 매도를 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트 내에서 4종목밖에 없죠. 한국전력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32,500원에 매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10% 수익을 보고 오늘 나왔고요. 일단 매도하고 한국전력이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잘 빠져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제 목표가 부근에 딱 100원 모자라게 도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열리면 이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시원하게 잘 보내줬고요. 지금 포트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앞서 채팅창에도 올려주셨습니다. 인터로조 어제장에 급등했고요. 어제 급등해서 수익 전환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상승을 해주네요. 8% 정도 이 시각 현재 올라갑니다. 앞서서는 12%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인터로조가 포트 내에서 13%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중이라는 게 너무나 아쉽기도 해요. 오늘 이 인터로조를 저에게 알려주셨던 박재영 차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이 종목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제가 사실 어제 방송 전에 추가 매수할까요? 연락드렸더니 네, 매수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너무 급등해서 아이고야 하고 못했어요. 할 걸 그랬어요. 너무 아쉬워요.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이제 버릇들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11월경 같은 경우에는 11% 올랐다 보합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당일 하루 동안 11%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 사실 조금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눠서 사는 것도 답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하면 10주 살 거 한 2-3주만 사보고, 그리고 좀 더 빠진다라고 하면 분할해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승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가장 좀 찝찝한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양 기관 3만 주씩 매수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꽤 많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많이 싼 밸류에이션 하단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목표가 좀 높게 잡으면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인터로조를 추가 매수한 좀 10주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더 해보는 것도 괜찮다 보시는 겁니까? 근데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원하게 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로조 24,050원에 10주 지금 추가 주문을 넣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넉넉히 잡아주셨으니까 좀 길게 끌고 가볼 생각 해보도록 할게요. 24,050원 10주 넣었습니다.
네, 인터로조 지금 제가 20주 정도 들고 있는데 이 10주 추가 매수 좀 과감했죠. 사실 어제 더 샀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와 똑같으시겠죠. 사람 심리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포트 내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30주가 됐고요. 평가 금액은 72만 원 정도, 포트 내에서 8.8%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로조 살펴봤고요. 어제 GS 리테일도 조금 사봤는데 일단 1%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이제 신준섭 팀장님과 포트 얘기 나눠봐야겠어요. 신세계푸드 오늘 올라갑니다. 신 팀장님, 저희가 사실 많이 사지 않아서 이 포트 내에서 손실 금액으로 치면 10,000원 정도인데요. 그래도 또 한 주간 스트레스 받으셨죠? 글쎄요, 일단 근데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린 네. 것 같은데 일단 빠른 종목들은 좀 빠르게 전략을 취하시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이제 빠졌어요. 주봉만 잠깐 보시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도 일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뭐 조금 밀렸다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흔들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원칙만 좀 잘 지켜나가면서 대응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사인을 좀 드릴 부분은 아마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든지 아니면 일단 플러스가 조금 더 돌아갔을 때도 추가적으로 좀 다시 추격을 하는 네. 그런 좀 전략을 취할 것 같고요. 일단 박재현 차장님 종목들처럼 막 수급이 막 몰리면서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또 아닌 만큼 조금 더 이 부분을 또 시청하시는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직장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릿느릿한 전략으로 취해 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거래가 그렇게 크게 막 들어오고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악재도 많이 반영이 됐고, 다만 내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올해 이제 누적에 대한 실적 자체도 워낙 지금 전망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굳이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추가적인 이제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추가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팀장님께서 사인 딱 주시면 그때 담아가는 걸로. 네네. 네. 그렇게 하지만 사인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지켜야 되니까요. 손절 라인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드렸을 때가 88,000원인데요. 일단 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의 대다수는 상당수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으로 인해서 좀 빠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매도 자체보다는 또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일단 마이너스 글쎄요, 한 15%에서 17% 정도 범주 왔을 때는 제가 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을까, 정리를. 근데 그 안에 있는 범주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계속 모니터링을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오늘 시원하게 또 명쾌하게 답변 주셔서 오늘 출발부터 좀 선택을 하나 내리고 갔네요. 박 차장님, 지금 제 포트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죠. 분석도 괜찮고요. 지금 종목이 조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잖아요. 서울반도체랑 인터로드 두 종목이 있는 실질적으로는 GS 리테일은 조금이고요. 5주 있고요. 네. 신세계푸드 2주 있고 현금이 지금 그래서 186만 원 현금이 정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이 사실 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있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 상황 보면서 이제 12월에는 조금씩이나마 주식을 늘려가는 게 뭐 어찌됐든 간에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목표가 있으니까 괜찮은 종목 쪽으로 조금 주식을 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방어적인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생겨요. 오늘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뭐 예비 태세를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를 좀 잡고 있어야겠네요. 그 사인을 좀 강력하게 주시길 저희가 추후의 흐름 보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수익이 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딱 한 종목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 EM텍. 다시 등장했네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신준섭 팀장님의 종목은 인선 ENT. 네, 궁금합니다. EM텍, ENT. 오늘 그럼 신 팀장님의 종목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바닥에서 좀 최근 강하게 올라왔어요.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이고요. 알아보니까 오늘
기업 설명회가 3시부터 열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IR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단 투자자들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인터랙티브한 그런 활동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일단 IR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인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이제 또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에서 나름대로 좀 내로라 하는 폐기물 처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하면 일단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음식물 쓰레기, 뭐 쉽게 버리고 끝나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안에서도 폐기물 안에서도 새롭게 이제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 기술이 이제 그게 노하우거든요. 그만큼 이제 업력 자체가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20년 정도 된 이제 수도권이랑 경기 지역과 그리고 인천 쪽을 또 아우르는 대표적인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계 구조물 이제 해체에서부터 그리고 폐기물 수집, 운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재활용 처리를 이제 하고요.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소위 이제 뭐 찌꺼기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매립을 하겠죠. 실적으로 중간 처리 업체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일괄 시스템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손에 꼽힐 만한 별로 없거든요. 그런 기술력과 좀 깔끔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될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생활 공간 안에서 잘못된 또 부정적인 또 인식 자체가 워낙 또 커질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또 일단 기업의 사활과 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뭐 진입 장벽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노하우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좀 끈끈한 이런 그 고객사들과의 이런 그 네트워크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업력 20년 좀 높게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질적인 수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일단 건설 폐기물이 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지만 투자자라면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안에서도 먹거리를 챙기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같이. 일단 건설 폐기물 자체가 매년 톤 단위로 봤을 때 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도권이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이제 사업 영역권, 수도권과 서울 지역, 경기를 지역 전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폐기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땐 지금 동사의 이제 매출이 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2015년까지는 1,000억대 미만의 이제 매출이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1,300억 그리고 2017년 작년이죠. 1,600억의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 성장 수치 자체가 점프업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이런 건설 폐기물 쪽만 이제 동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좀 주로 이제 전방 산업 중에서도 깔끔하고 좀 기술 IT 쪽이라든지 조금 더 좀 고급스러운 이런 그 시장들 전방 산업을 많이 보실 텐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기회가 좀 발생이 되는데 실제 동사가 신성장 동력으로 좀 확보한 부분이 바로 자동차 재활용 사업 쪽입니다. 새로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이제 건설 폐기물을 해왔던 시스템이 일단 갖춰져 있고 이제 인프라를 갖춘 상황이고 해봤던 이제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자동차 쪽으로 접목을 딱 시킨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이제 막 신성장 동력으로 접목이 됐다고 해서 매출이 지금 작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자동차 재활용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40%가 지금 넘습니다. 전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이제 계열사들과의 그런 끈끈한 시너지가 이제 건설 폐기물 쪽과 자동차 재활용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기존의 모바일만 떠올리시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피처폰, 그 투지폰 다 어디 갔는지 이제 확인해 우리가 그것만 보시더라도 그 안에서도 정말 이게 자원이 돼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한번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봐서 자동차도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 안에서 지금 기회를 지금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지금 인선 EN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좀 있지만 네. 자동차 재활용 부분에서 좀 발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 쪽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동사의 이제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안타깝지만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 매출 성장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적인 부분들은 정말 괜찮은데 이제 기술적으로 어제 조금 이제 좀 올라갔어요. 최근에 좀 올라간 수치가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 이평선에 좀 나와 있는 지금 그림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그런 거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지금 선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좀 포지션을 갖는 것보다는 살짝 이제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을 밑으로 좀 받는 전략들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하나의 섹터로 봤을 때는 이런 좀 폐기물 쪽도 우리가 투자자라면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노후 차량 폐차 수요도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사업부 자체에 대한 성장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선 ENT 올해 뭐 상반기에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네요. 채팅창의 의견들도 상당히 좋아요. 인선 사업 비전은 좋습니다. 장기 비전이 좋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께도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인선 ENT 체크하셨던 종목이신가요? 이 종목 잘 아는 종목인데요. 오. 몇 가지 투자 포인트가 더 있어요. 지금 네. 본사가 고양시 식사지구에 있는데 시가 예정지로 수용이 됐다라는 소식이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사 부지 가치만 한 2천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오. 지금 시가총액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네. 근데 수익성 이 회사가 수익성은 떨어져요. 지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 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겠다 본업으로는. 그리고 인선모터스가 생각보다 수익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선모터스 폐기물 얘들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냐면요. 차를 중고차 같은 거 싸게 사와서 자기네들이 사오는 딜러들 통해서 사와서 세워놓으면 해외 바이어들이 이거 보고 사간답니다. 중동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분해해서 팔면 50만 원, 60만 원 뭐 부품 뭐 떼서 팔더라도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중동에서 사가면 2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야. 근데 그게 그냥 앉아서 자리 몇 개만 해놓으면 되는 장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생각만큼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 가치주임에는 굉장히 틀림없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만약에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본다면 이런 폐기물 사업이라든지 중고차 사업은요. 가장 잘 될 때가 IMF라든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차가 좀 노후가 되면 폐차시켜버리면 되는데 네. 그때는 고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을 파는 거랑 폐기물을 파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올해부터 인선모터스 실적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주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회사 오늘 IR 한다라고 했는데 이쪽에 담당자들도 IR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회사에도 몇 번 왔었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송에서도 몇 번 이제 주식 담당자가 와서 직접 방송도 할 정도로 적극적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 팀장님 빠르게 목표가 라인만 설정해 주실까요? 지금 조금 내려올 때 사면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목표가는 일단 8,000원 밑 정도로 저는 이제 좀 설정을 하긴 했는데요. 네. 7,950원 정도. 근데 손절가는 좀 밑으로 좀 많이 내려서 잡았어요. 그만큼 이제 좀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6,330원 정도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느라 시간이 훌쩍 갔어요. 박 차장님의 EM텍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최근에 이야기해 주셨던 릴 하이브리드 신제품 효과가 기대된다 이야기 주셨었어요. 네, 이틀 전, 3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 한 1, 2주 전에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때 주가가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쭉 올랐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3, 4일 조정받고 그 가격대까지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릴에 대한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EM텍 향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실적은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밑으로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반등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얘들이 이제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어요. 스피커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보청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안트로젠이라는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동 사업을 하기로 이제 약정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BSL이라는 이제 보청기 칩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EM텍은 스피커를 만들고 보청기 칩 만드는 회사도 M&A를 했기 때문에 완제품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많이 갖춰졌다라고 보거든요.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여서요. 이 기업도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기업이에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릴 하이브리드 신제품 뭐 이렇게 후기들을 막 찾아봤더니 맛이 괜찮다, 찐 맛도 줄었다, 뭐 액상이라 역류가 없다, 뭐 액상 카트리지 들고 다니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EM텍. 저는 아직 뭐 흡연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잘 몰랐는데 후기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 그럼 가격 라인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일단 이제 EM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만 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 2만 원 보고 일단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15,500원 정해 드리는데 2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 싶으면 좀 더 들고 가보셔도, 왜냐하면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 뭐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적과 함께. 그래서 2만 원을 좀 변곡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팀장님 EM텍 짧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기업적인 부분은 예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 근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탁월한 또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관들이랑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초반에 좀 강하게 밀어붙였던 차트가 지금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일단 기운이 살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차트적인 그런 패턴만 잠깐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각각의 의견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인선 ENT, EM텍. 박 사장님과 제가 그동안 사서 수익 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괜히 차장님 두 번째 얘기하시는데 EM텍 괜히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인선 ENT 상당히 또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박 사장님, 제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권홍섭 대리님 요즘 제 결정을 정말 예측을 잘하세요. 글쎄요. 오늘은 시작할 때 샀기 때문에 끝날 때도 살까요? 오늘 안 사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로저를 지금 또 사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이렇게 일단 주식을 살 때는 비중을 좀 정해놓고 네. 사실 너무 이제 즉흥적인 거는, 왜냐면 사고 나서 어머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인 것보다는 좀 계획을 세워놓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이런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그렇죠. 보면 두근두근 한단 말이에요.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좀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계획된 소비, 계획된 소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오늘 마음 한켠에는 인선 ENT가 더 좀 끌렸어요. 그리고 사고 싶기도 했는데 오늘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신 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올라왔다라는 게 사업적인 기대는 있으나 가격적인 것은 조금 내려왔을 때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 차장님 긍정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지 않을게요. 이 두 종목에서는요. 인터로저는 추가 매수를 했고요. 한국전력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만 인선 ENT 떨어질 때 관심주에 넣어놨다가 매수하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박재영 차장님,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박민영의 SNS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